네, 강의의 마지막 파트가 될 거예요. 배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연습 문제에 대한 내용 같이 풀어볼 거고요. 약간 빠를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배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디에 있는 숫자인지라는 것과 기말고사 때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연습 문제, 뭐 중간중간에 많이 풀어 드셨으니까 연습 문제에 대한 내용도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한 2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배열에 대한 부분이요. 배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름을 사용할 때, 변수를 사용할 때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변수를 관리하기에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관리할 때 배열을 사용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배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연속된 메모리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변수를 더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변수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와 위치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를 영어로 나타내 보면은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인덱스 형식으로, 데이터가 위치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동일한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을 가진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된 그런 공간의 내용이다 라는 점.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이다 라는 점, 그리고 연속된 자료형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메모리 저장 공간에 인티저 형식의 4바이트만 배정을 받는다라고요. 하지만 스코어 6이라는 배열로 받게 되면은 인티저 형식의 6칸으로 된 배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4칸에 대해서 6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4바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또 짚어가시면 좋을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숫자를 읽으실 때 1, 2, 3, 4부터 1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숫자들이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0, 1, 2, 3, 4, 5까지 총 6개의 숫자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 배열도 1차원 배열과 동일하고요. 1차원 배열이 몇 가지가 있는지, 몇 개를 받아놨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의 개수, 행의 개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 0,0부터 시작을 해서 3,5까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열에 대해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인티저 크기에 6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6개, 인티저가 6개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6개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6개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가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티저, 스코어 0,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배열이 있다라는 거고요. 배열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과 열, 혹은 여기에 들어간 인덱스들을 입력해주면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익혀보시면은,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배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포인터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배열을 배우는 거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포인터를 배우고 이 배열을 배워야지 우리가 진짜 배열이 이런 거였구나, 포인터란 이런 거였구나, 저장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점 볼 수가 있으니까 배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읽는다, 어떻게 접근을 한다, 얼마만큼의 크기가 배정을 받는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초기화를 해줄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는 방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도 이것만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시험에선 이런 것만 나온다 라는 거.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다 입력이 됐어요. 모두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값들이 행을 기준으로 하나씩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num에 1,1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해주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num에 1,1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1,1 5라는 숫자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2차원 배열을 받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인티저 3의 크기만큼 받는다라고 하면은 임의로 3씩 묶어줍니다. 이런 점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임의로 3씩 묶었는데 정의된 부분이 없어 라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C 언어에선 이래요. 우리가 정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만약에 아예 정의가 안 돼 있다, num 3까지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정의를 해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안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면은 모든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값, 내가 정의해주지 않은 값들은 모두 다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정의를 해줄 때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정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2차원 배열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입력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조를 띄워줍니다.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크기에 만족하는 크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여기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숫자라는 게 1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점,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안에 이런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동작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렬을 해나가는 방식,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 수를 보면은 j라는 값이 하나가 확인할 때마다, 한 번 확인할 때마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값이 크고요, 뒤에 있는 값이 작다라고 하면은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은 수부터 하나씩 정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 나갔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정렬 방식을 보시고 이게 오름차순이구나, 이게 선택 정렬이구나 라는 점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부등호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J가 크면은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J가 크면은 이 두 수를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보면은 큰 수가 앞으로 오게 되고요. 점차 작은 수들이 앞으로 오게 되겠죠. 내림차순이 될 것이다 라는 점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오름차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오름차순을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내림차순으로 바뀌는 점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 또 마찬가지로 값들을 하나씩 확인해 줄 거예요. 값들을 하나씩 확인해 줄 거고, 맥스값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맥스값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민값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민값을 만들어주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배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준다라는 거, 이런 과정들 우리는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데, 순차 탐색을 통해서 큰 거, 작은 것을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순차 탐색에 대한 방법이구나, 순차 탐색으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아나가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배열은 우리가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모두 다 있지만 이 모두 다 같은 자료형의 연속된 저장 공간을 받는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배열의 선언에 대한 부분, 배열의 초기화에 대한 부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배열이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 공간을 말하게 되면은 몇 번째 어떻게 읽어지는지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교과서에 있는 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연산자를 골라봐라 라는 거, 한번 이거는 연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A에 대한 내용, B에 대한 내용, C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단항연산자라고 있었어요. 증감연산자라고. 그래서 A라는 거는 증감연산자가 될 것이다. B라는 내용은 비교하는 거죠. 비교 연산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점. C라는 것은 처음 등장했을 거예요. 이 기호는 엑셀이라든지 SQL에서 사용하는 not이라는 기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연산자이다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 B가 선택된 4번을 고르시면 될 거라 생각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대한 내용. 변수 A는 3, B는 5, C는 1이 됐다라고 해요. 각각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A는 3, B는 5, 1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숫자로 보면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 진행될 거고요. 2번 진행될 거고 3번이 진행이 될 거예요. 1번을 보면은 성립하죠. 1이 될 거고 2번을 보면은 성립하니까 1이 될 거예요. 1이 되니까 우리는 이 값 세 번째는 1이 될 것이다. 이 값은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합니다. A라는 부분에 3이라는 숫자를, B라는 부분에 5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C라는 숫자에는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 진행이 될 거고요. 1번을 진행해주면은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5는 3보다 작지 않으니까 0이 나올 거고, 2번에 대한 내용은 성립하니까 1이 나올 거예요. AND 기호라고 했죠. AND 기호는 두 개가 모두 참일 때면 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기호는 0이다 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구나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A가 0보다 A에는 3을 집어넣을게요. 3은 0이 아니다. 그리고 1은 0보다 크다 라는 점. 1번, 2번, 3번이 될 거고요. 1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3이 아니죠. 참이에요. 1은 0보다 큽니다. 2번도 참이에요. 그래서 3번을 진행해주면은 참이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온다라는 거. 각각에 대한 내용 이번에는 안에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5, 1이 될 거고요. 3은 0이 아니죠. 3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낼 거고요. 0에 대한 역이니까 1이 될 거예요. 1 또는 0이 될 거다라는 점. 그래서 4번에 대한 내용은 1이 될 거다라는 점. 다시 3, 5, 1이 됐는데요. 3은 5보다 작죠. 그래서 0이 될 거고 5는 1보다 작죠. 0이 될 거예요. 혹시 이 안에 있는 값은 0이 될 것이다 라는 점. 느낌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값이 역으로 변한다라는 거,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다른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식으로 결과에 대입되는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값은 5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5라는 숫자를 1이라는 숫자를 0이라는 숫자를 한번 집어넣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가 된대요. 5 플러스 1 and 느낌표 0 곱하기 3이 될 것입니다. 이게 B로 들어간다네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동작부터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 동작을 진행하면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동작을 진행해주면 1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동작을 진행해주면 1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3이 된다라는 점. 결국에는 5 플러스 3이니까 8이 된다라는 점까지 8이라는 수가 B에 입력이 된다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가장 먼저 실행되는 연산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선 대입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 산술연산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산술연산자가 가장 먼저 되는 거 아시겠죠? 표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플러스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걸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 이 and 또는 오어라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앞에 있는 값이 참이 아니라면은, 앞에 있는 값이 참이라면은 F라고 적게요. 뒤에 있는 동작들을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배워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 동작부터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2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야지 그래서 5번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5번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연산자 우선순위 표를 줬으니까 5번을 찍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방법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이게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조금 오류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9번에 대한 문제. A, B 값을 별도의 변수 없이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라인별로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5번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진행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 4, 5, 6이고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값이 각각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라인에서는 우리는 값을 저장해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A라는 값에는 30이라는 값이, B라는 값에는 4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3번 라인을 진행을 하면은 30, 40을 가지고 와서 A라는 부분에는 70이, B라는 부분은 40이 들어가게 돼요. B라는 값을, 그래서 네 번째 라인으로 들어오면요. 7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서 B라는 숫자에는 30이, A라는 숫자에는 아직 70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별도의 변수 없이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섯 번째 라인에서는 40이라는 수, 30이라는 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B라는 값은 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30에서 30으로 되니까 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거. 70이라는 수에서 40으로 되게 되려면은 70에서 30을 빼주면 되겠죠. 30에 대한 변수는 B가 될 거고요. 70에 대한 변수는 A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 값이 A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1번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숫자만 제대로 보시고 각각에 대한 내용,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실행되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들을 보면은 B라는 동작이 B가 1번, 2번 보도록 하죠. A가 1일 때 B는 1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동작이 진행이 되고 C라는 숫자가 B라는 숫자를 더한다고 합니다. C라는 숫자에는 B라는 숫자를 더해준다. 0부터 시작을 하니까 1이 됐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동작이 끝내고 A라는 동작을 진행을 하고요. 2부터 시작을 하고 B는 1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C라는 숫자는 1 더하기 1이 될 거고 2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B는 A가 되기 전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2가 될 거고요. C라는 숫자는 2 더하기 2가 되니까 4라는 숫자가 될 거예요. A가 3으로 변했어요. B는 1이 됐습니다. C라는 숫자는 4 더하기 1이 됐으니까 5라는 숫자가 됐고요. 또 2가 됐으니까 C는 5 더하기 2가 됐다. 7이라는 숫자가 됐다라는 거. B는 3이 됐다라는 거. C는 7 더하기 3이 됐다라는 거. 10이 됐다라는 점까지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A가 5가 되기 전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것의 연속입니다. A가 4가 됐을 때 B는 1이 될 것이다. B는 2가 될 것이다. B는 3이 될 것이다. 4가 될 것이다. C는 10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11이 될 거고 C는 1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13이 될 거고요. C는 13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16이 될 거예요. C는 16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20이 될 겁니다. 이런 동작들을 또 반복을 하면은 2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마지막에는 B가 5까지 반복을 하니까 5라는 숫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동작을 해보면 15라는 숫자를 더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 35라는 숫자가 되겠네요. 연산의 연속입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고 넘어오면 되고요. 알고리즘을 보고 일단 따라가는데 따라갈 때 규칙을 봤다, 규칙을 찾아냈다 라고 하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일일이 적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았다라고 하면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별을 찍을 수도 있다, 혹은 숫자를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3,3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000, 000, 000이란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이 있다, A가 3보다 작다, A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 A는 0, 1, 2까지 반복이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가 0일 때 B는 2만 진행을 할 거고, A가 1일 때 B는 1, 2가 진행이 될 거고요. A가 2일 때 B는 0, 1, 2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90도만큼 뒤틀린 것 같아요. 90도만큼 뒤틀린 것 같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A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A가 0일 때, 2일 때, B일 때,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는 0,2를 진행되고, 두 번째는 1,1, 1,2가 진행이 돼요. 이런 숫자대로 n을 더해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는 1이라는 숫자를, 두 번째는 2라는 숫자를, 3이라는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첫 번째는 1이라는 숫자를, 두 번째는 2라는 숫자를, 3이라는 숫자를, 세 번째는 4, 5, 6이라는 숫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점. 정답이 어딨죠? 정답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을 먼저 파악하시고 각각에 대한 숫자들을 입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문 대신 while문을 사용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보라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조건, 종결 조건, 조건 변화식에 대한 내용. 이거 방금 전에 풀어드렸던 거죠. 풀어드렸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작 조건, while, 종결 조건, sum 플러스 a의 조건 변화식까지 빠짐없이 집어넣기 바라시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 적으실 때 세미콜론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while 구문으로도 두 while 구문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면은 A, B, C, D, E, F라는 동작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각각에 대한 동작들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A라는 배열라는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배열로 입력을 하게 되면 맨 뒤에 숫자가 널 포인터로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면은 반복문이 진행이 돼요. 반복문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첫 번째 반복문이 진행이 되면 i와 5 빼기 i라는 숫자를 보는데 5 빼기 i라는 부분에 a를 입력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a, b, c, d, e, a가 되고 a라는 숫자를 출력해 주겠다라는 점. i가 1이 되고요. 5 빼기 i가 4가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동작들은 b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에 대입이 되니까 a, b, c, d, b, a가 될 거고, 출력되는 숫자는 b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다음 i가 3으로 왔을 때 5 빼기 i는 c라는 문자가 d라는 곳에 입력이 되니까 a, b, c, c, b, a가 되고요. 출력되는 값은 c가 될 겁니다. 다음부터는 뭐 바뀌는 게 없어요.
다음에는 C가 출력이 될 거고요. B가 출력이 될 거고, 다음엔 C가 출력이 되고, B가 출력이 되고, A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표시되는, 출력되는 값은 A, B, C, C, B, A가 출력이 된다. A, B, C, C, B, A다 라는 점. 대문자로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변수를 K 값을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변수 S에 K 값을 누적한다라는 거. 한번 조건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K 값을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 조건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변수 S에 K 값을 누적한다라고 하면은 K 플러스 S가 돼야지 S의 값에 K를 누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동작들 처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리는 SK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동작을 할지 2번 동작을 할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들을 조건문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은 만약에 K 나누기 2가 0이면 S라는 거에는 S 플러스 K를 할 거예요. 라고 적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건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조건문을 우리가 조건 연산자로도 표현을 해보자 라고 했었죠. 조건 연산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K 나누기 2가 0이라고 하면은 S라는 숫자는 S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아니다 라고 하면은 S는 그냥 S가 될 거예요 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만큼 C 언어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사용한 만큼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한 3차 시에 걸친 정리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말이 길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했어요.